네, 우려했던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메르스에 따른 사망자가 2명 발생하고 3차 감염자까지 나오자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간 김지수 기자와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초비상인 메르스 사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이게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져질 줄은 예상을 못했던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거의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지난 주말에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만 그때 예. 내놓은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의 일주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3차 감염입니다. 예. 2차 감염까지는 통제한다 하더라도 예. 3차 감염이 이제 만약 발생한다면 걷잡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치사율이 30에서 40%로 알려져 있지만 그건 중동에서의 경우고 예. 우리나라는 아직 사망자가 없기 때문에 치사율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네. 2명 사망자가 지난밤 사이에 나오면서 치사율은 8%입니다. 25명 중에 2명의 사망자가 나온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시설 격리가 권장이 되는 지금 의심 환자까지도 예. 어제 발표로 보면은 682명이었는데 네. 1000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보면 최대 고비가 되는 주에 또 6월의 초기에 지금 정황은 절대적으로 좋지 않다. 그렇다면 더 강력한 예방 조치와 예. 격리 조치가 따라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이미 이제 여론으로 들끓기 시작한 그런 예.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망을 한 건가요? 네, 이제 현재 사망자는 이제 2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 사망자 소식은 어제 오후 한 6시쯤 들려왔는데요. 예. 이제 첫 사망자는 58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바로 전날에야 이제 본인이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된 것을 알게 됐고요. 네. 보건당국은 어제 오후 한 3, 4시경에 이 여성으로부터 이제 어떤 분비물을 빼갔습니다.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요. 예. 그런데 한 1시간쯤 후에 오후 4시에 이 여성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확진 판정은 사망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에 천식이나 고혈압 그리고 쿠싱 증후군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예. 아무래도 메르스의 영향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악화돼서 사망한 것으로 현재 의료진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 11월에 이제 천식에 대한 어떤 그 호흡 곤란이 발생해서 이제 한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첫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됐고 예. 이제 같은 병실은 아니지만 같은 병동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예. 또 한 명의 사망자는 이제 6번째 사망자, 이제 71세 남성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격리 대상에 빠졌다가 뒤늦게 격리에 들어갔고 이제 기도 삽관이라고 해서 목에 구멍을 뚫어서 인공 호흡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받다가 또 이제 인공 투석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여러 예. 가지 합병증이 됐고요. 그래서 이 남성은 몇 차례 고비를 이제 넘기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려했던 3차 감염자는 2명이 현재 발생했는데 둘 다 70대 이상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예. 이제 16번째 환자가 이제 나왔을 때 같은 병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3차 감염이란 것은 이제 첫 환자에서 감염된 2차 환자가 제3의 인물에게 이제 감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사망한 분들이 질환을 앓았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의 고령인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때 고위험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이제 비슷한 기저질환이나 고령자인 분들은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메르스라는 병 자체는 의료진의 정말 집중적인 케어, 그 치료가 매우 필요한데 예. 이제 메르스 감염제 확진 환자 중에 말씀하신 그 고령에다가 만성 질환자는 고위험군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제 의료진도 지금 사실상 치료하는 의료진들도 감염의 위험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많이 예. 힘든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 고위험군이 왜 위험한지를 의료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집중적인 치료가 그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망자 2명을 보더라도 이제 71세, 58세, 이제 고령이라는 공통점, 그리고 기저질환이, 만성질환이 있었습니다. 예. 고혈압, 천식, 폐질환, 신장질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장년층이 많이 걸리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감안해 보면 의료진들이 좀 더 집중해서 그런 이제 고위험군으로부터
더 사망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예. 치료하기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점은 숨진 뒤에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의 경우에 6일 동안이나 다른 환자들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우리 보건당국의 방역 체계가 정말 구멍이 빵 뚫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50대 여성인 첫 환자는 메르스 증상이 지난달 25일부터 6일 동안 이제 나타났는데 예. 보건당국의 통제와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죠. 방치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이 환자를 정말 행적을 추적해왔지만 숨지기 전날에야 비로소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고 그래서 의심 환자로 분류했고 이제 결국에는 정말 사망한 후에 확진이라는 것을 판정을 받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게 됐는데요. 예. 이제 초반에 느슨했던 이제 방역망을 사실상 재정비한다고 해서 역학조사를 다시 실시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이에 이 여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본인이 메르스 환자인지도 제대로 잘 모르고 그 병원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병을 해야 했습니다. 네, 저희도 뉴스 보도에서 보면 이런 형용사가 많이 나옵니다. 뒤늦게, 허술한. 결국에는 그 방역망의 구멍이 지금 김지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뻥 뚫린 건데 네. 방역 당국을 비판을 넘어서 비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네요, 이거는. 뭐 이거는 불가피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주무부처 장관이 예. 대국민 사과까지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시점 전후로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들어서 더 우리가 메르스 포비아라고 부르는 메르스 공포증이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네. 어쨌든 보건당국 자체는 이 비난을 지금 뭐 이제 무마할 수도 없고요. 무마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네. 문제는 앞으로라도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직면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항상 초기 대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격리라도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이제 자가격리를 권장하였고 강제격리가 아니고 네. 그 와중에 대부분 초기 감염자들은 다 가족들에게 전파가 됐고 가족이 또 이제 2차 감염이 됐을 때 그 예. 상황에서 해외 출국까지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외교 문제까지도 지금 비화되는 상황으로 예. 지금 이 전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메르스가 물론 워낙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무엇인지 우리 보건당국도 잘 몰랐다 하더라도 해외 사례만 조금 관찰해도 굉장히 엄격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유럽 국가나 미국이나 예. 한 명만 발생하면 비상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주무부처 장관이든 혹은 뭐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경우도 미국도 그렇게 됐는데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안이하게 환자가 밤 지나고 나면 1명, 2명 추가되는 상황을 예, 예. 거의 일주일 동안 바라보고 그렇죠. 있다가 그 지경이 돼서야 바로 이제 이 지난 주말을 끼고서 민관 합동 대책반이 만들어진 거고요. 예. 아직까지 범정부 차원의 대책본은 필요 없다. 이게 오늘 현재 시점에 이 국민안전처 장관의 발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건당국에서 우선 알아서 막아봐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오늘 들어와서야 이제 총리실 주제로 지금 총리가 공석 아닙니까?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해서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사실 제일 심각한 것은 정부의 발표와 우리 일반 시민들의 대응책 사이의 괴리가 커요. 당장 그러면 내가 고열을 동반한 기침 증세가 있다. 예. 감기 같다. 이게 메르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응법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정부가 좀 강하게 홍보하고 있는 것은 우선 위생관리 차원이거든요. 예. 낙타와 접촉할 가능성은 이제 중동 여행자들에게 예.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물론 중동 파견 근로자 대상, 예. 일반 시민 대상으로 좀 분리해서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긴 한데 네. 결국은 개인 예방 차원의 위생법 안내 정도이고 예. 문제는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그럼 조치받아야 되는지는 그렇죠. 지금 이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뭐 동네 의원을 비롯해서 종합병원까지 네.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는 시민들이 좀 다 당혹해하고 있고요. 여러 의료진들도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도 모른다라는 입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우선 일선 시민들이 의심되는 이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명확하게 체크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이 어떤 대응책, 대비책이 빨리 구축이 돼야 이 메르스와의 뭔가 프론트라인, 전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초기 대응도 문제가 있었지만 홍보나 계도도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격리 대상자가 근데 처음에 682명 네. 의심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1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당국이 통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가격리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강제격리가 아닌 이상 24시간 뭐 통제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게 결국은 어떤 법적 보호 이 제도의 테두리에 밖에 있는 거죠. 그럼 본인이 동네 슈퍼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친인척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 모여 있는 곳들을 피하라라고 하는데 네. 불가피하게 모여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학교가 있죠, 대표적으로. 직장이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 출근해 버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기도 일대에서는 벌써 이 여러 학교들이 휴교를 선포한 학교도 있고 네. 휴교를 검토한 학교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보건당국뿐 아니라 교육당국이라든가 또는 이제 고용노동당국이라든가 어떤 지금 방침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방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총리실 검토 결과 나와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속보는 네. 이 감염이 전파가 됐던 병원을 의료 전문가들에게만은 공개하겠다. 지금 이 수준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은 우리 동네 병원이 과연 감염 환자가 확실하게. 있었던 곳인지 다녀간 곳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팩트에 가까운 어쨌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때 네. 괴담은 더 확산된다. 근데 이 괴담을 막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괴담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파해서 그 정확한 정보가 확산이 되면 괴담은 사라집니다. 정부 발표는 A인데 왜 당신은 B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건 확인되지 않은 정보죠. 이럴 수 있는데 네. B가 괴담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팩트가 없는 상황이니까 A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괴담이 확산되는데 이게 정부 발표래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럼 이게 괴담 아닌 것도 괴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좀 국민들을 진정시킬 필요는 있죠. 아까 네. 포비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실제 위험성에 비해서 더 과도하게 사회가 불안정해 할 때 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그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좀 제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식은 명확한 정보에 필요한 선에서의 공개다. 예. 그게 이제 오늘에야 검토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민들을 자중시키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보건당국이 예. 명확하게 알리고 대처법 만약 이상 증상이 의심된다. 우리 가족 중에. 그럼 어떻게 하시라라고 하는 진단 방법들을 지금 명확하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괴담이 확산한다 이렇게 그렇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보건당국조차 이 메르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네. 처음에는 전염성이 낮다고 했는데 지금 뭐 자고 일어나면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늘어나니까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무서운 게 예, 예. 정말 공기 전염이 되는 걸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지금까지는 있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의료 네. 전문가들의 이 전언입니다. 하지만 이제 감염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원래 알려진 감염률은 감염자 한 명당 0.6, 높아봐야 0.7. 그러면 한 명이 한 명을 감염시키기 어려운 상황인데 예. 지금 우리의 예를 보면 한 명이 10여 명을 감염시킨 사례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예. 감염률이 10배다. 이거 심각한 거죠. 엄청난 확산률인데 예. 그래서 국내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수준의 확산율을 보이는 나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라든가 거의 이것이 처음 발견됐던 종주국에서조차도 이 정도의 감염률이 등장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외신에서는 MBC 보도를 이제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현상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료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옳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 우선 공기 감염 여부, 그다음에 다행히 아직 변종, 변이 바이러스는 아닌 것으로. 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검사를 하면 나오니까 이 중동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로 보여지지만 문제는 바이러스의 진화가 또 빠르다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 변이가 없다는 건 다행이지만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까지. 그다음에 문제는 이 백신과 치료법이 없다는 게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밖에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기자님 정확히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의료적 케어가 잘 되면 그나마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 뭐 이제 의료기기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해서 케어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네. 스스로 면역을 통해서 극복할 때까지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의료진이나 보건당국이 자신 없어 하는 모습 또한 국민들을 또 불안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 자료를 좀 많이 가져다가 예. 엄밀하게 분석해서라도 그럼 이게 우리나라 풍토에서 더 활발하게 작용을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들을 Q&A 형태로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또 공기 감염이 된다더라. 이 괴담이 돼서 확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산업적인 타격도 있고요. 우선은 정부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람 모인 곳에는 가지 마세요. 그럼 지금 이게 또 뭐 산업적으로 본다면 극장 이 주말 이용객들이 확 줄었고요. 그렇겠죠. 문화레저 시설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기피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근데 이것이 옳은 건지 아닌지도 우리는 지금 판단이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신속하게 비용과 뭐 네. 예산, 인력이 들더라도
전문적인 좀 이 대처를 초동 대처라고 말하기도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선에서라도 좀 대처 방안들이 명백해져야 되는데 음. 여러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전언하는 내용들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이것들이 더 이제 불안감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도 타격을 입고 들었던 얘기로는 이제 여행이나 관광업계 쪽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얘기가 들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그 메르스 관련된 인터뷰 시간에 뭐 의사 선생님들, 전 질병관리본부장님도 나와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 예방법이라는 것이 사실 감기 예방법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요? 아, 예방법. 예, 예. 네, 그렇습니다. 현재 뭐 증상도 감기랑 비슷합니다. 네. 뭐 37.5도 이상의 그렇죠. 고열, 그리고 기침과 호흡기 질환을 동반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저도 많은 의료진들에게 묻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감기인지, 이게 예. 메르스의 어떤 전조 증상인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말씀들을 해요. 중동 지역을 한 달 전에 다녀왔느냐. 그렇지만 지금 3차 감염자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3차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차 환자를 만나지 않았어도. 예. 그렇기 때문에 글쎄 제가 좀 취재 기자로서 좀 생각되는 부분은 네. 좀 그래도 그나마 보건당국을 지금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예. 이제 메르스 한 라인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043-719-7777 메르스 한 라인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쪽에 전화를 해서 내가 평소에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감기랑 비슷하지만 이게 TV에서 말하는 그런 메르스 질환이랑 비슷하다. 좀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거기는 전문 상담사가 이제 전화를 받기 때문에 네. 그래나마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의료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취재 기자로서 그래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을 간 다음에 예. 차분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도 모두 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진들도 너무 허둥지둥하다 보면 그냥 열만 체크하고 단순히 나타나는 어떤 대증적인 증상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군요. 지금 뭐 메르스 예방법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 메르스가 단순히 공포만 확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도 여러 가지로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뭐 경제적 타격을 짚어주셨고 또 위생용품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고요. 그렇죠. 동물원에 있는 낙타들도 격리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당연하죠. 우선 낙타가 가장 이제 위험한 접촉 대상이니까 낙타 외에도 지금 박쥐, 염소 이런 이제 동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선 그렇게 뭐 다행히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동물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사우디에 있는 분한테도 연락을 해봤더니 예. 리야드라든가 대도시에는 낙타를 거의 볼 수 없대요. 근데 이제 도시를 조금 벗어나면 낙타들이 일상적이고 네. 지금 뭐 낙타 고기도 있다고 하고 낙타 이제 유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지금 경고는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동 지역 여행자나 예.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고요. 네. 그럼 국내에서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 문제인데요. 물론 이게 메르스 때문에 경제가 죽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할 타이밍인지는 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우선 메르스를 막는 게 네. 국가적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이제 매진해야 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과거에 구제역이 한번 바람이 불 때 또 두 번째로 사스, 국내에는 큰 영향은 주지 못했습니다. 예. 대신 이제 중국하고 홍콩이 시끄러웠죠. 또는 지난해에 이건 전혀 다른 경우지만 세월호 참사 이런 경우들을 보면 산업적 타격이 크거든요. 지난해에는 대학 축제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축제도 없었습니다. 예. 축제할 수 있는 전국이 아니었던 거죠. 올해는 지금 지난 5월에 뭐 대학 축제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6월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제역 사스 때도 모든 이제 행사들에 대한 자제령이 내려졌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타격을 받은 업체가 있거든요. 지금 오늘 이 시점을 이제 필두로 말씀드리면 타격을 받은 업체는 여행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는 극장가라든가 문화 레저 시설들이 전부 다 문제가 생겼고요. 네. 지금 수영장 같은 것도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겠죠. 대신에 지금 불티나게 팔리는 또 이제 이 메르스 신드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매출 급증이 첫 번째로는 손 세정제입니다. 일단은 위생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야 되거든요. 예. 물론 꼭 손 세정제가 아니더라도 비누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입니다. 사람 모이는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1,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네. 이 의심 환자들이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될 거고요. 휴교들도 더 많아지겠습니다만 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구강 청결제라든가 우리가 가글링이라 그러죠. 예. 또는 이제 가정용 뭐 칫솔 소독제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에 관해서
소독이라든가 살균 관련된 제품들은 굉장히 좀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경제 산업적인 타격에서 예.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고 본다면 지금 유커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주로 국내 관광산업종, 인바운딩 쪽이죠. 여행사는 아웃바운딩 쪽이고 네. 이런 경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남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더 심각한 것은 아까 외교 문제 잠깐 언급드렸지만 홍콩이나 중국 사람들이 갖게 되는 반한 감정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잘 관리 못해서 국민들만 걱정인 게 아니라 정말 통제하지 못한 감염자가 해외로 나간 경우가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방역 체계가 허술하냐 이런 질타를 받게 되면 이것도 좀 국가적인 수치고 우리 이제 국격이 떨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들 지금부터라도 좀 다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초동 대처의 허술함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 부작용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화번호가 043-719-7777번입니다. 이 번호로 혹시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보건 담당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